안녕하세요. 와, 요즘 중국 거대 기술 기업들 경쟁이 정말 대담합니다. 네, 정말 뜨겁죠. 특히 클라우드 쪽만 봐도, 바이든은 매출이 확 늘고, 텐센트는 가격 확 내리고, 또 알리바바는 해외로 나간다 하고. 맞아요. 이런 움직임들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 AI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 이 거물들의 싸움이죠. 이게 단순히 BAT,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또 하드웨어 강자인 화웨이,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메이트얀이나 핀도도어까지 정말 여러 선수들이 뛰어들었죠. 와, 정말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 경쟁 구도를 좀 제대로 보려면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AI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의 핵심, 그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 네. 마지막으론 우리가 직접 만나는 AI 응용 서비스. 아, 네. 좋은 분류네요. 인프라, 모델, 응용. 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 기업들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뭐 클라우드 인프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니까 중국 클라우드 시장이 올해 벌써 500억 달러 넘고 2027년 가면 거의 800억 달러까지 간대요. 와, 80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금 시장 1위는 알리바바잖아요. 네, 맞아요. 알리바바가 여전히 제일 크긴 한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1분기 매출 성장이 한 18% 정도였는데 경쟁자들이 정말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아, 누가 제일 위협적인가요? 특히 그 바이트댄스의 볼케이노 엔진이라고 이게 무섭게 크고 있고요. 또 화웨이도 만만치 않아요. 이쪽은 국유 기업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거든요. 아, 화웨이가 국유 기업 쪽을요? 그게 좀 흥미롭네요. 네. 아무래도 국유 기업들은 뭐랄까 인터넷 기업보다는 좀 더 하드웨어 기반의 화웨이를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리바바 입장에선 좀 신경 쓰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냥 서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 AI 모델 개발에도 막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등장했죠. 딥시크라는 스타트업. 네, 맞아요. 여기에서 최첨단 AI 모델을 공짜로 풀어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게 핵심은 결국 차별화거든요. 차별화요?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강력한 무료 모델이 딱 나오니까 이제 단숨이 우리 모델 좋아요 이것만으로는 고객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진 거죠. 아하.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제 뭔가 더 특화된 모델 아니면 그 모델을 활용한 자기들만의 서비스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두 같은 경우엔 네, 바이두. 언어랑 시각 정보를 같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글이랑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이걸 내세워서 로봇 만드는 회사들 이런 특정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기초 체력인 클라우드, 그리고 두뇌인 모델 경쟁을 봤으니까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AI를 만나는 응용 서비스 경쟁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진짜 전쟁터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치열하죠. 기업마다 가진 무기도 다 다르고요. 텐센트는 어떤가요? 역시 위챗인가요? 그렇죠. 텐센트 하면 역시 위챗이죠. 14억 명이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14억. 네, 이게 단순 메신저가 아니라 뭐 결제, 쇼핑, 온갖 서비스 예약까지 다 되는 하나의 생태계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 개발 모델이나 아까 말한 딥시크 같은 외부 모델을 붙여서 검색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AI 기능을 막 넣기 시작했어요. 오.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뭐 예약이나 구매 같은 걸 해주는 에이전틱 서비스라고 하죠. 네, AI 비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사용자 기반 위에서 AI 경험을 자연스럽게 쓰게 만들겠다. 이게 전략인 거죠. 알리바바는 그럼 역시 그 방대한 쇼핑 데이터 이걸 활용하겠죠. 정확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경험, 이건 정말 엄청난 자산이죠. 수많은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이걸 AI 모델 학습에 써서 상품 추천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럼 또 광고 효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선순환을 노리는 거죠.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는 뭐 확실히 우위에 있죠. 반면에 바이든은 좀 고민이 있어 보여요.
자체 개발한 어니 챗봇이 있잖아요. 네, 어니봇. 이게 오히려 기존의 검색 광고 수입을 갉아먹는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기 잠식 문제 말씀이시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1분기 광고 매출이 좀 줄었는데 텐센트는 오히려 20%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기술은 좋은데 이걸 돈으로 연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검색 결과 상당 부분을 AI가 만들어주니까 기존 광고 모델이 좀 흔들리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뭐 바이두도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다른 쪽에서 또 길을 찾고 있긴 합니다만 아, 근데 이게 기존 강자들만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핀도도나 메이투안 같은 곳도 자체 AI를 만든다고 하고 화웨이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고요. 네, 맞아요. 신흥 강자들의 도전도 거세죠. 하지만 제일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는 역시 바이트댄스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바이트댄스가 잠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일단 틱톡 같은 걸로 사용자들의 컨텐츠 소비습관을 꽉 잡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쪽도 엄청 키우면서 쇼핑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아,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는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중국 기업들이랑 좀 다르게 바이트댄스는 해외 사업 비중이 꽤 크거든요. 네, 그렇죠. 틱톡이 있으니. 그래서 글로벌 인재나 아니면 최신 반도체 같은 걸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해요. 그리고 해외 AI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도 쉽고요. 이건 다른 중국 기업들은 좀 갖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강점이죠. 와, 정말 들어보니까 클라우드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전방위적인 경쟁이네요. 그렇습니다. 텐센트는 그 막강한 사용자 기반, 알리바바는 데이터, 바이두는 기술력, 그리고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영향력이랑 데이터 다양성, 이걸 무기로 그냥 꽝 부딪히는 형국이네요. 네. 이 치열한 경쟁이 결국에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가져올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뭐 각자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공존하게 될지는 이건 아직 정말 예측하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경쟁이 한두 기업이 시장을 다 먹는 그런 승자독식 구조로 갈까요? 아니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여러 강자들이 같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전개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경쟁이 중국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지형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